강남구청 인터넷 수능 방송 특목 자사고 메타버스 라이브 입시 설명회에 오신 중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. 저는 이용원입니다. 자, 오늘 지금 그 학생들이 아무래도 뭐 여러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죠? 중학교 뭐 1학년, 2학년, 3학년 또 부모님들도 아마 같이 계실 걸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그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을 때 과연 나에게 맞는 학교가 어떤 것이 있을까?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가 먼저 중요한 거는 중학생을 위해서 좀 슬기로운 고교 선택, 어떻게 우리가 고등학교를 선택하느냐 참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.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, 제일 먼저 매번 그 설명회라든지 뭐 강연회라든지 그런 데를 가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. 과연 우리 아이가 어떤 학교를 진학을 해야지만이 좋은 성적을 받아서 또 우리가 원하는 좋은 대학, 좋은 학과에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던져주시는데요. 근데 우리가 딱 보면은 우선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이 지금 중학교 3학년이라고 하면 16살 정도, 그죠? 그 정도 됐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그 자신이 좋아하고 싫어하고 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정도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학생이라고 하면 꼭 뭐 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또 친구들, 선배들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분명히 본인이 원하는 가고 싶은 학교를 아마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을 겁니다. 그렇다 그러면 우리 그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선택한 그 학교를 잘 그 어떤 이야기인지 이유를 충분히 들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아이가 거기를 가려면 또 그 학교에 대한 뭐 정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캐치해 가면서 그 우리 아이랑 같이 이렇게 조금 대화를 나누면서 그 학교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근데 너무 또 그 부모님의 완강한 그 고집만으로 그 학교는 안 돼! 그런 이야기는 좀 약간 좀 금물이니까 서로 어떤 그런 그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, 왜냐하면 요 시점이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해 나갈 수 있게끔, 그 다음에 본인들이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자주성을 키워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주시고,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랑 좀 많은 대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리고 그 과연 우리가 학교를 정할 때 제일 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통학거리가 가깝냐 멀냐 그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.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어떤 전국형 뭐 자사고를 간다든지 아니면 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뭐 외고라든지 그런 데를 간다 그러면야 조금 뭐 먼 거리를 좀 선택할 수밖에는 없지만, 만약 그렇지 않은 학교라고 하면, 그리고 또 어떤 그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가급적이면은 좀 집에서 가까운 학교를 선택하는 게 좀 좋을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 학부모님도 그 학교의 정보도 바로 얻을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좀 단축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좀 가깝게 지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.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성적이죠.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는 그 주로 그 성취도 평가로 해서 뭐 A, B, C 이렇게 나눴지만, 막상 그 중학교와 달리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성취도도 나오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석차 등급이라는 뭐 1등급, 2등급, 3등급 이런 등급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순간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그 1학기를 마치고 나서 고등학교, 그다음에 성적표를 봤을 때 갑자기 등급이 뭐 1등급이 아니라 뭐 3등급, 4등급으로 떨어졌을 때 상당히 좀 어떤 그런 그 고민과, 야, 과연 내가 중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성적이 이렇게 안 나올까? 약간 그런 그 고민을 빠질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, 우리가 중학교 때 성취도가 A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보면 그 A를 맞은 학생들이 어떤 과목으로 봤을 때는 30%, 40%까지도 다 A 학생이 있거든요.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, 우리가 그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했을 때 40%라고 하면 1등급이 4%, 2등급이 11%, 3등급이 23%, 4등급이 40%면
그 A라는 내가 중학교 때 A라는 40%에 포함이 됐다 하면 내가 1등급에서부터 4등급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선 조금 상기해 주시고요. 그리고 또 우리 아이가 좀 중학교 때는 좀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아니면 뭐 사춘기가 와서 약간 좀 공부를 못 했는데 과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잘할 수 있을까? 예, 그런 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충분히 그 중학교 때 부족했던 성적을 갖고도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자기 나름대로의 열심히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뭐 본인도 이제 생각하지 않은 어떤 뭐 의대라든지 그런 데도 충분히 그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그 중3이 되는 학생이라면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야 될 거니까 좀 미리 어떤 그런 그 선행이라든지 약간 좀 그런 과목들에 고등학교 그 선택 과목들에 대한 것들은 조금 약간 좀 보고 가시는 게 좀 좋겠죠. 예,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.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뭐냐 하면 우리가 중학교 때는 이제 성적표가 이제 이렇게 나오지만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뭐 성취도도 나오고 석차 등급도 나오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좀 보세요. 자,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. 뭐 학교, 열심히 가서 이제 공부하는 것들도 좋지만 그 교우 관계에 있어서 평생 이제 또 친구로서 이제 같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청소년기의 시기가 어떻게 보면은 고등학교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뭐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보면은 주로 이제 많이 만나시는 분들이 뭐 대학교 친구들도 있겠지만 고등학교 친구들도 엄청나게 많이 만나실 거예요. 그래서 그 좋은 친구들이 많이 가는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게 상당히 조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과연 이제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데 교칙이 엄격한 학교가 좋을까? 아니면 너무 이제 그 자율적인 면으로 줘서 그 학생에게 그 자율성만 이제 좀 강조해주는 학교가 좋을까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약간 좀 청소년기는 조금이라도 조금 엄격한 교육이 필요하고 그런 학교가 학생들에게는 좀 좋지 않을까 예, 그런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. 예, 그런 뭐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죠. 예,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이제 좀 들어온 지 한 8분 정도 지났죠. 예, 그래서 우리 이제 그 학생들, 지금 보면은 이제 저도 그 학생들이 이제 지금 앉아있는 그 메타버스 이제 그 화면을 보고 있는데요. 어떤 학생은 좀 열심히 앉아서 이제 조금 듣는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은 아직까지도 이제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, 좀 체험을 하고 있는데, 또또 학생, 예, 좀 앉아서 좀 한번 조금 자세하게 좀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요? 예, 그래서 좀 넘어가고 있어요. 예, 그래서 그 특목고 자사고 입시 관련 궁금증이 있으면 좀 댓글을 올려주시면 좀 보면서 한번 좀 알려드릴 테니까 좀 많은 좀 참여를 좀 부탁드릴게요. 뭐 시작했나요? 예, 벌써 시작했고요. 신기하죠? 예, 저도 신기합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좀 볼 수 있도록 하십니다. 자, 그리고 그러면 이제 좋은 학교란 뭐냐? 우선은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학교를 선택했던 간에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한 그 자부심을 느끼는 게 제일 좋은 학교고요. 그 다음에 스스로 노력하고 경쟁하고 그 다음에 성취하면서 어떤 느끼는 본인만의 어떤 그런 자존감 그 다음에 그 서로 이제 그 친구들과 그 맞는 우애감. 요즘 뭐 너무 이제 또 뭐 학폭이다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. 이제 그런 그 선량한 친구들과 함께하는 우애감이라든지 또한 그 선생님들의 어떤 사랑과 배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합쳐져서 하는 것들이 아마 우리 학생들에게 아마 그 좋은 그 어떤 그런 학교를 다니는 데 있어서의 그 행복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좋은 학교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학생들이 자부심과 자존감을 키워줄 수 있는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다. 예,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제 조금 그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계열 및 이제 종류 및 특징을 보는데 자, 요 화면이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이제 지금 현재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하고 그다음에 중학교 2학년 학생하고의 약간 좀 비교를 한 건데요. 우리가 지금 중3 학생들은 지금에 있는 뭐 고등학교 1학년이라든지 2학년 선배들 아니면 이제 2015 교육개정
개편에 맞는 이제 그런 과목을 이제 하고 있지만은 이제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되고요. 그 다음에 2022학년도 개정 교과에 대한 또 공부도 시작이 되고,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이 이제 그 고3이 됐을 때 대학 가는 2028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에 대한 이제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이제 어느 학교를 좀 선택하는 게 좀 좋을까?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판단 기준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, 뭐 완벽하다 어떤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조금 그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, 내가 어떤 쪽으로 좀 하는 게 좀 좋겠다,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. 그래서 첫 번째, 그 현행 고교 체제가 유지가 되고, 그 다음에 고교 내신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상대평가인데 이게 절대평가로 간다라고 하면 그 지금 현재 그 중3 학생,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내년에 고등학교 가는 학생이죠. 이런 학생이라고 하면 내신 제도가 공통과 일반 선택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약간 좀 내신의 불리함을 줄여주는 쪽에서의 학교를 선택하는 게 좋겠고요. 그다음에 중2 학생이라면 내신의 불리함이 조금 사라지기 때문에 특목이라든지 자사고 이런 쪽에 진학을 하는 것이 좀 훨씬 더 유리해 보입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, 그 현행 고교 체제가 유지가 되고, 그 다음에 고교 내신이 고1 때 상대평가, 그 다음에 고2, 3학년 때는 그 절대평가로 가게 되면, 여전히 지금 현재 중3 학생들은 그 제도 변화에,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어떤 그런 제도 변화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신에 의미를 두고 좀 진학을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, 2학년 학생들은 그만큼 이제 내신의 불리함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특목이라든지 자사고 진학해도 무방하고요. 근데 만약에 내가 그래도 약간 좀 교과 전용으로 해서 좀 목표를 하겠다라고 하면 뭐 일반고 쪽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자, 그리고 그 현행 고교 체제가 평준화로 바뀐다. 평준화 체제로 바뀐다라고 하면 역시 지금 중3 학생들은 전혀 어떤 그 제도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내신의 의미를 두고 이제 진학을 하시고요. 그 다음에 만약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라고 하면 특목, 자사고 이런 쪽에 있던 그런 고교로 진학을 하시는 게 좀 약간 좀 유리할 수도 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이제 그렇게 가이드를 해드리는 것 뿐이지 꼭 무조건 여기를 가야 된다, 이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. 자,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 전년도, 그러니까 우리가 23학년도, 올해가 지금 23년인데 이제 모든 거를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면요. 우리가 이제 그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그 입시라고 하는 건요, 무조건 1년을 앞서가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23학년도라고 하는 거는 전년도 22년도에 그 학생들이 그 서울대에 그 진학했던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23학년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서울대 고교별 등록 실적을 보면 여기서 쭉 보는 것처럼 뭐 서울과고라든지 외대부고, 경기과고, 하나고 이런 주로 영재, 자사 아니면 이제 그 뭐 외고 이제 이런 학교들을 한번 조금 그 줄을 세워봤는데 우리가 보니까는 거의 한 100개 정도를 이제 봤을 때 거의 한 60% 이상이 거의 뭐 영재 학교라든지 아니면 뭐 자사 아니면 외고 이제 이런 학생들이 주로 이제 그 많이 이제 진학을 했다라는 거죠. 근데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 과고나 외고나 뭐 자사나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주로 그 뭐 과고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영재고라든지 외고 같은 경우는 그 정시 쪽,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입시를 보면 그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는데 정시는 이제 수능을 보고 가는 거죠. 근데 이제 그 수시와 정시로 나눴을 때 아까 얘기했던 학교들은 아무래도 좀 정시보다는 수시에 조금 유리한 학교들이고요. 그 다음에 그 자사고등학교, 자사고 같은 경우는 뭐 수시도 유리하지만 주로 이제 좀 정시 쪽으로 많이 이제 좀 가는 편이다. 이제 그런 이제 시각을 통해서 한번 이제 그 실적을 한번 보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 외에 뭐 대전과고라든지 뭐 민사고, 포항제철고,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낯익게 본 뭐 서울의 뭐 보인고라든지 이제 이런 학교들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뭐 안양예고, 세종가고, 김천고, 뭐 인천 포스코고 이제 이런 학교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
뭐 신일고, 이화여고, 그다음에 뭐 서울국제고, 인천국제고 이런 그 국제고도 있고요. 그리고 수원외고, 그다음에 뭐 중앙고 이제 이런 학교들.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뭐 자사라든지 뭐 이제 특목 이제 그 학교에 대한 실적을 한번 조금 알아봤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요. 우리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뭐 3년 후에 아니면은 뭐 4년 후에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그런 어떤 그 고교 실적별의 그 학생의 어떤 그런 그 숫자, 아니면 이제 뭐 그 합격률, 합격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높여주시는 게 좀 좋겠죠. 예, 자, 그런 목표를 갖고 한번 좀 열심히 한번 좀 공부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그 고교학 유형별 합격자 전형을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아무래도 이제 중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입시에 대한 것들이 약간 조금 그 잘 모르는 학생들도 있는데요. 우리가 이제 그 대학을 가는 것 중에서 크게 어떻게 보면은 그 수시를 이제 가는 전형이 있고, 그러니까 수시라고 하는 거는 주로 학생부 교과 성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그 비교과 어떤 뭐 창체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세부 능력 특기사항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그 대학을 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 좀 수시 전형이 있고요. 오로지 이제 순수하게 수학 능력 시험, 예, 그거를 이제 치러서 이제 가는 수능이라는 게 있는데,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일반고와 자사고, 그다음에 외고 국제고, 과고 영재고를 이제 나눠 보면 주로 이제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하게 학종도 많이 가고 수능으로도 가고 학생부 교과로도 대학을 갑니다. 그리고 또 자사는 주로 이제 뭐 수능과 마찬가지 또 학종, 그다음에 그 학생부 교과. 근데 약간 좀 그 우선순위가 좀 다르죠. 일반고 같은 경우는 학종과 수능인데 자사고 같은 경우는 수능과 학종. 그러니까 수능과 수시가 약간 좀 뒤바뀌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다음에 외고나 국제고 같은 경우는 수능보다는 약간 좀 그 수시의 학생부 종합 전형, 그다음에 과고나 영재고도 수능보다는 수시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좀 대학을 조금 많이 가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 요 통계는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 주요 대학, 좀 상위권 대학들을 얘기하고요. 그다음에 그 전체 순위의 그 전체 합격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부 교과, 그다음에 뭐 논술, 그다음에 또 수능까지 다 포함을 해서 어떤 그 상위권 대학을 가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합격률을 봤을 때 1위가 과학 영재고고요. 2위가 외고 국제고, 그다음에 3위가 자사, 4위가 일반고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렇다고 해서 뭐 일반고가 4위라고 해서 대학을 못 가는 게 아니라 그만큼 약간 조금 그 위쪽에 있는 학교에 보다는 약간 조금 좀 밀릴 수 있다. 이제 그런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그 특목 자사를 이제 선택하는 이유가 뭐냐? 뭐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자기주도 학습 능력으로 인해서 솔직히 이제 좀 서로 이제 좀 경쟁을 하는 거죠. 그리고 또 다양한 아까 친구 관계,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뭐 여러 친구들에 대한 뭐 인맥을 쌓는 거에서도 좀 우리가 그 선택의 이유가 있을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내면적인 발전, 다양한 활동을 통한 이제 그 공동체 생활, 그다음에 학교 프로그램이 약간 조금 알차기 때문에 생활기록부라든지 아니면 그 생활기록부의 그 내용들이 좀 자세하게 좀 기록이 될 수 있다.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특목이나 자사고를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. 그리고 대입의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뭐 주요 어떤 그런 특목 자사고는 그 사립고에 비해서 대입 입시에 대한 경쟁률을 조금 더 높일 수가 있다. 그래서 이제 그 선택의 이유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다음에 그 선택 요령은 뭐냐면 요것도 뭐 이제 완전 딱 그 무조건 이렇게 해서 가야 된다 이제 그런 건 아니지만 본인을 한번 조금 잘 이렇게 되돌아보면 내가 어떤 거에 강점이 있지? 이제 그거를 먼저 좀 보시란 얘기예요. 그래서 그 전과목, 뭐 국어, 수학, 영어, 사회, 과학 과목, 그다음에 뭐 주요 과목 성적, 그다음에 비교과 이런 것들이 다 괜찮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 선발의 자율형 사립고. 근데 교과 성적은 좋은데 비교과 활동, 그러니까 교과를 제외한 나머지 어떤 뭐 창체 활동이라든지 세특이라든지
아니면 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라든지 이런 이제 비교과 활동이 좀 약하다. 그러면 이제 그 지역별 뭐 서울이든 뭐 인천이든 뭐 경기 이제 이런 그 지역 학생의 선발한 그 자립형 사립고를 한번 좀 선택을 해보시고요. 그다음에 내신에서 수학하고 과학 성적이 좀 유난히 좋다. 그리고 또 이거에 관련된 관련 활동이 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좀 우수하다. 그러면은 과학고나 영재고를, 그리고 또 내신에서 영어 성적만 우수하다면 뭐 외고나 국제고인데, 근데 외고나 국제고 같은 경우도 영어만 성적을 보기는 하지만요, 만약에 경쟁률이 뭐 한 2대1이 넘어간다든지 그 이상이 되면요, 아무래도 이제 영어 외에 뭐 국어라든지 사회 과목을 갖고 평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영어도 잘해야 되겠지만 나머지 과목들도 잘해야지만이 좀 좋다. 이제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요거는 이제 뭐냐면 그 올해 이제 그냥 내년에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그 서울시 고등학교 입학 전형 주요 일정인데요.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를 보면 정기고등학교하고 후기고등학교로 나눠지는데, 주로 이제 정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떤 영재고라든지 과학고 이제 요런, 아니면 뭐 특성화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정기에 이제 그 선발하는 이제 고등학교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후기고등학교가 있는데요. 후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뭐 외고라든지 국제고, 그 다음에 자사고도 그 어떤 그런 그 지역적인 자사고와 그 다음에 그 전국적인 자사고가 있거든요. 이제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가 주로 이제 그 후기 고등학교라고 보시면 돼요. 여기에는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, 일반고도 포함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학교의 종류를 보면요.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뭐 영재고, 과학고, 외고, 국제고등학교, 자율형 사립고, 그 다음에 자율형 사립고인데 광역단위 이제 이렇게 했는데, 좀 특징을 보면 과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수학, 과학을 이제 잘하는 친구들로서 이제 평가를 한다는 거고, 외고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30개 고등학교가 있어요. 그리고 또 국제고도 거의 이제 국공립 형태인데 청심 국제고만 약간 좀 사립이다라는 얘기고요. 그 다음에 그 전국 단위의 자율형 사립고 총 10개 학교가 있는데요.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고등학교가 자사고등학교지만 엄밀히 따지면 전국 단위의 이제 자사고등학교고요. 그 다음에 뭐 그냥 일반적인 광역 단위의 자율형 사립고도 있는데, 이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약간 조금 지속적으로 이제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예요. 그러니까는 내가 그 어떤 지역적으로 했을 때 그 자사고라고 이제 그 받아가지고 이제 그 활동을 했다가도 학생이 잘 안 모이거나 여러 가지 어떤 이유에 있어서 그거를 이제 또 포기하는 학교들, 그러면서 좀 일반고로 이제 바뀌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요거는 이제 그 하나씩 이제 좀 들어가면요. 그 과학고등학교,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영재학교하고 과학고등학교가 있는데, 그 영재학교와 달리 그 과학고등학교는 그 특목고의 일종인데, 주로 이제 그 과학이라든지 수학에 중점을 두고 학생을 선발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과고는 그 100% 이제 공립이고요. 그 다음에 주로 이제 그런 아까 그 영재처럼 전국 단위가 아니라 그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과학고만 지원이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서울에 산다라고 하면 세종과고나 한성과고를 지원해야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만약에 뭐 내가 충청도에 산다 그러면 뭐 대전 동신과고라든지 충남과고, 충북과고에 지원이 가능하다.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해가 되시나요? 자, 이해가 되시면은 네 한번 써주세요. 괜찮아요? 네. 자, 그러면 이제 그 과거의 입시를 보면, 아이고, 예, 감사합니다. 네네네네네. 그래도 이해가 많이 되시나 보네요. 네. 자, 입학시험 이제 폐지가 됐고, 면접, 자소서, 뭐 내신 성적 위주, 그리고 이제 입시 조건에 따라서 뭐 선행학습은 의미가 조금 약간 조금 없어지기는 하지만, 그래도 여전히 좀 필요한 부분이죠.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여기를 이제 그 했을 때,
내신 성적 비율이 이제 점점 많아집니다.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축소가 되다 보니까. 그래서 이제 수학과학 내신이 2학년부터, 우리가 1학년 때는 이제 자율학기제이기 때문에 뭐 성적이 안 나오지만 2학년 때부터 이제 그 성적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2학년부터 모두 성취도 A를 맞지 못하면 아무래도 약간 조금 그 과학 고등학교를 가기는 좀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. 예, 저의 영상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릴 건데 다시 볼 수도 있습니다. 가능하니까 이따 말씀드릴게요. 자, 그리고 그 선행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, 우리가 어쨌든 그냥 무조건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선행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그 선행 여부가 그 과학고의 그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데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를 이제 생각하는 학생이라고 하면 약간 좀 선행을 조금 해두시는 것도 좀 좋습니다. 근데 왜냐하면 좀 선행을 한 학생하고 안 한 학생의 어떤 거는 차이가 크죠. 왜냐하면은 그 수업이 너무 이제 빨리 나가고 여러 어떤 그런 과목들이 많이 개설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. 하지만 뭐 무조건 또 뭐 그 선행을 해야 된다 그보다는 사교육을 안 받고도 그 다음에 내가 그 과거에 합격해서 그 어떤 그 열심히 이제 선행을 학생이 다시 이제 좀 그 따라잡는 그런 당당하게 물리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, 그렇지만 여전히 그래도 좀 미리 좀 공부를 해가는 게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선행을 많이 할수록 좋다라고는 하지만 본인의 어떤 공부량과 의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네, 자, 그리고 이제 과학고의 이제 특징을 보면 그 과학하고 수학에 중점을 둔 고등학교예요. 그죠? 그리고 이제 전국에 총 20개 학교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유사한 특목고인 외고의 경우는 그 절반이 이제 그 사립고등학교인데 그리고 또 통학생도 있어요. 근데 이제 과거의 경우는 거의 100% 공립고등학교고 전원 기숙생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자사 외고 국제고가 후기 모집으로 이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과학고등학교하고 그 다음에 뭐 자사나 외고 국제고의 이중 지원 및 동시 선발이 가능해졌다는 거, 그것도 좀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또 이공계열에 관심이 많고 좀 그런 쪽에 우수한 학생들이 뭐 지망을 많이 하겠죠. 그리고 또 진학도 많이 하고 지원도 많이 하고, 그래서 그 일반고에 비해 좀 심화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적과,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조기 졸업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입시 결과를 보듯이 약간 좀 수시에 좀 그 강한 장점을 보이는 고등학교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냐면 그 아직까지 이제 그 과학고등학교에 대해서 어떤 그런 입학 전형 요강이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전년도에 거 이제 그걸 갖고 이제 조금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뭐 지원 자격은 수학과학 분야에 탁월한 우수성을 보인다, 강한 열정과 성장을 가진 학생이 중요하다, 뭐 조기 졸업 예정자와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여부는 이제 뭐 조기 진학, 뭐 진급, 졸업 진학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서 뭐 이제 이렇게 그 자격을 부여받은 자에 한해서는 조기 졸업 예정자도 뭐 입학할 수 있다, 이제 이런 식으로 지원 자격을 만들어 놨고요. 그 다음에 그 전형 방법은 자기주도 학습 전형, 그 다음에 뭐 서류 1단계에서는 서류평가,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면접, 3단계에서는 뭐 창의 인성 면접 및 추가 서류평가, 이렇게 해서 최종 면접, 이제 그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데, 보니까, 나 문과로 갈 거니까 과학고는 아닌 듯, 예,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고나 국제고도 이따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. 예, 우리가 뭐 자사, 뭐 이제 과고를 한다 그래서 무조건, 뭐 이과 학생들만 배려하는 건 아니고요. 문과 학생들도 다 배려해 드릴 거예요. 알았죠? 네. 자, 그래서 이제 그 과학고의 그 경쟁률을 보면, 전년도의 경쟁률을 보면, 이제 뭐 보면, 뭐 경기도의 경기 북가고, 서울의 한성가고,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20개의 이제 그 과학고등학교가 있는데요. 경쟁률을 보면은 경기 북가고가 전년도 같은 경우는 100명 모집에서 800명이 지원해서 8대 1이라는 상당히 좀 경쟁률이 높은 이제 그런 것들을 차지했고요. 그 다음에 그 경북가고 같은 경우는 60명 모집에 114명이 그 지원을 해서 1.9대
1의 어떤 그런 경쟁률을 보였어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과거 같은 경우도 주로 이제 그 뭐 수도권이라든지 뭐 인서울에 있는 학교가 아무래도 좀 경쟁률이 조금 높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과학고를 이제 지원하려면 이제 그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인천에 있는 과학고등학교에 대한 이제 그 자기소개서예요. 근데 한 가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자,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우리가 그 고등학교를 가거나 대학교를 가거나 어쨌든 이제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그 학교에 대한 입학 전형 요강이라는 것들이 발표가 되는데요. 그 전형 요강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그 똑같은 내가 그 같은 쪽으로 이제 진학하는 고등학교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고 대학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그 입학 전형 요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어느 학교를 지원한다라고 하면 꼭 그 지원 학교의 요강을 확인을 해봐야 된다.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인천에 있는 그 과거, 인천 과거에 대한 이제 그 자기소개서인데요. 요 항목도 보면은 뭐 1번, 2번, 3번, 4번으로 나누면서 이제 뭐 띄어쓰기 포함해서 200자라고 하는 거는 띄어쓰기까지 해서 200자니까 글자 수로는 200자가 안 나오겠죠. 예, 그러면서 이제 뭐 지원 동기라든지 아니면 뭐 수학과학에 관련된 이제 주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물어봅니다. 자기소개서의 그 내용들이.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세종가고, 서울에 있는 그 세종가고인데요. 여기도 보면은, 여기는 뭐 1번, 2번, 3번, 4번까지 해놓고 또 5번에 독서 경험까지도 예, 좀 물어보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해서 내가 갈 만약에 그 과고라고 하면 그 학교에 들어가서 꼭 요강을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뭐 그런 그 지원 요건이라든지 어떤 형태로 해서 그 학생을 선발하는지 그리고 또 자기소개서에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좀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자기소개서 썼을 때 약간 이제 조금 그 실수하는 그 잘못된 예를 들면 뭐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에 뭐 땡땡땡에서 주최하는 무슨 경시대회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자기소개서가 쓰면은 감점이나 마이너스 처리, 0점 처리가 되니까 무조건 쓰시면 안 되고요. 그 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수학 인증시험, 뭐 KM, 뭐 KMC, 뭐 이제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. 뭔가 내가 이거는 꼭 어떤 정확하게 그런 걸 얘기를 안 했어도 뭔가 약간 좀 뉘앙스가 약간 좀 그런 쪽으로 흘러간다. 그것도 안 됩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땡땡 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이신 아버지를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그 가족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그런 뭐 친인척에 대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쓰시면은 안 되고요. 그 다음에 또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토익 시험을 봤는데 500점을 받았어요. 그런데 뭐 영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900점을 받았어요. 노력은 역시 결과를 이런 얘기도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오로지 이제 어떤 본인의 어떤 지원 대학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수학, 과학에 대한 어떤 자기의 어떤 우수성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네, 잘 생기셨다. 저를 두고 얘기하는 건가요? 네, 자 그래서 이제 또 그럼 이제 외고하고 이제 아까 이제 나 문과 갈 건데 자 이제 그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제 외고와 이제 국제고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좀 그 차이점을 조금 이제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은데 국제고 같은 경우는 뭐 외고나 똑같이 특수 목적 고등학교 우리가 뭐 특목고 그러잖아요. 그런 특수 목적 고등학교고요. 그 다음에 국제고 같은 경우는 거의 좀 기숙형이 이제 조금 많다. 그리고 그 목적은 그 국제고는 이제 지덕체를 갖춰서 국제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외고는 어학 영재를 양성을 해서 외국어 전문 교육을 이제 조금 하기 위한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좀 설립이 된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인관상도 국제고는 이제 지덕체에서 국제 전문 인재, 그다음에 외고는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. 그리고 이제 뭐 수업 방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주로 이제 뭐 토론이라든지 발표 수업을 좀 많이 하고요. 그다음에 진학은 이제 그 국제고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계열, 인문, 사회과학 중심의 어떤 그런 그 주로 이제 얘기고, 그 다음에
또 어문 외고 같은 경우는 어문이라든지 해외 대학에 그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주로 이제 많이 선택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다음에 학생 선발은 뭐 국제고나 외고나 똑같습니다.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 전형의 영어 내신과 서류, 요걸 갖고 이제 학생을 선발을 한다. 그리고 뭐 가끔 이제 우리가 그 예전에 그 사전 이제 그 뭐 이렇게 그 질문지를 좀 받은 적이 있는데요. 거기서 보면은 이제 뭐 그 뭐 등록금이라든지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가끔 이제 좀 질문하시는 학생들이 있어요. 근데 아무래도 일반고보다는 조금 비싸죠. 다만 이제 그 공립고라든지 이제 공립은 약간 좀 일반고랑 거의 비슷합니다. 근데 약간 좀 사립은 좀 비싸다. 이제 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이제 외국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서울, 인천, 부산 해가지고 제주도까지 이제 30개 이제 외국어 고등학교가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가로쳐 놓고 했을 때 이거는 뭐냐면 여기가 이제 사립이냐 공립이냐 그리고 이제 뭐 공학이냐 아니면 이제 여자 고등학교만 이제 여학생들만 다니는 외고냐 이제 그런 부분들 하고요. 그다음에 기숙사가 있냐 없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해놓은 겁니다. 그래서 또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꼭 기숙사가 있다 그래서 다 있어야 되는 거는 아니고요.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도 이제 뭐 있거나 아니면은 뭐 통학을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단계에서 영어 내신 성적과 출결, 이제 감점이죠. 그래서 정원의 1.5배수를 선발을 한 다음에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생을 데리고, 그 다음에 2단계에서 그 어떤 자기소개서에 썼던 자기주도라든지 인성,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면접을 통해 가지고 최종 합격자를 선발을 합니다. 예,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게 약간 좀 그 경쟁률이 조금 높아진다라고 하면 영어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동점자가 많다 보니까 영어뿐만 아니라 국어라든지 사회 과목에 대한 것들도 같이 좀 평가를 하니까 그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열심히 좀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놓는 게 우리 학생들이 그 외고를 진학하는데 아니면 국제고를 진학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자, 요거는 이제 그 전년도 그 외국어고등학교 이제 경쟁률을 보면 서울에는 둘, 넷, 여섯, 6개의 외국어 고등학교가 있는데요. 주로 이제 뭐 대원외고, 대율외고, 명덕외고, 한영외고 요게 이제 어떤 그런 4대 외고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외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좀 뭐 내신이라든지 약간 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약간 그 경쟁률이 약간 좀 주춤했죠.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서울 외고가 조금 더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들 좀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인천에는 이제 2개 이제 그 외고가 있고 그 다음에 부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총 이제 이런 외고가 있는데 외고도 보면 이제 뭐 빨간 걸로 보면 뭐 서울 외고라든지 울산 외고라든지 김포 외고, 동두천 외고, 안양 외고, 경북 외고, 김해 외고 이렇게 약간 좀 경쟁률이 조금 낮아졌던 학교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참고를 해보세요. 그래서 이제 그 외국어 고등학교의 지금 현재를 이제 우리가 보면 부동에 아까 얘기했던 대원외고, 대율외고, 명덕외고, 환영외고를 통틀어서 4대 외고라고 이제 부르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좀 다른 외고들 중에서도 약간 좀 대입 실적이 약간 좀 그 좋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조금 부르는 거고요. 그 다음에 그 주로 이제 이런 학교들이 아무래도 이제 좀 서울 소재에 있다 보니까 뭐 교육열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학원가가 모여 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한몫을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근데 뭐 제가 지금 어디서 강의를 하고 있죠? 강남 인강에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비록 뭐 이쪽에 안 살아도 뭐 집이 이제 뭐 지역적이 뭐 비수도권에 산다고 해도 강남 인강이 있으니까 그거를 열심히 들으시면 충분히 더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 제일 좋은 거는 뭐 현장 강의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인강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. 좋거든요. 왜냐하면 인강은 어떤 그 수업했던 것들을 그 중에서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매주 올리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. 다만 이제 우리가 인강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24시간 내내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요. 내가
학원을 간다라는 생각처럼 오늘은 내가 무조건 뭐 월요일 날은 몇 시에 뭐 수업을 듣겠고 뭐 화요일 날은 뭐 6시, 수요일 날은 7시 이렇게 딱 시간을 정해놓고 과목을 정했다 그러면 죽었다 깨나도 그 시간에 그 수업을 뭐 안 들으면 안 된다.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들으셔야지 인강의 효과가 상당히 올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해서 조금 그 인강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그 일부 외고들은 동네 일반계보다 약간 솔직히 어떻게 보면 좀 뭐 외고라 그래서 다 좋은 게 아니라 뭐 지역적에 있는 일반고랑 봤을 때 약간 좀 실적이 조금 낮은 학교들도 있기는 있어요. 예,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주로 이제 그 영어 이제 그런 그 성적으로만 이제 선발을 하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런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. 예,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들도 있고,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예전 계속 뭐 외고라든지 어떤 그런 폐지론이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학생들이 아니면 학부모들도 진짜 외고를 이제 앞으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아직 그런 얘기가 있지만 이제 우리가 그 2022년도 22년 그 대선 때 지금 현재 있는 그 대통령이 이제 후보가 되면서 이제 만약에 그 당선이 돼서 약간 이제 어떤 그런 그 폐지론에 대해서는 약간 좀 제동이 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너무 이제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그 충분히 이제 원하신다면 예,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좋은 이제 그 학창 생활을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요거는 이제 아까 이제 보여드렸죠. 그래서 이제 뭐 외고,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특정하게 대원 외고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, 요거는 이제 그 전형 방법 및 이제 그런 그 사정하는 이제 기준을 이제 보면은 전년도 거죠. 이것도 이제 뭐 자기주도 학습 절차를 해서 이렇게 이제 선발하고 2단계에서 뭐 면접을 본다. 이제 이런 거고. 그랬을 때 이제 뭐 1단계에서의 뭐 영어 교과 성적하고 그다음에 뭐 내신 산출 기준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.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고요. 그다음에 뭐 교과 성적 산출 관련돼서 뭐 유의사항, 그다음에 그리고 또 뭐 동점자가 됐을 때 이제 뭐 처리사항은 여기 있잖아요. 뭐 먼저 3학년 2학기 영어. 근데 동점자가 있으면 3학년 2학기 사회. 그다음에 또 그래도 동점자가 있으면 3학년 1학기 영어. 또 3학년 1학기 사회. 이런 식으로 쭉 순으로 내려가서 동점자를 걸러서 최종적으로 선발을 한다.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꼭 대원외고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어떤 그런 그 다른 지역에 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들어가면, 그러니까 외고에 그 들어가서 그 보면은 충분히 이제 우리가 그 요강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는 그 내가 진학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정보는 그 학교의 어떤 그 입시 요강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 나의 어떤 위치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한 어떤 지원이 될 수가 있으니까 꼭 그런 것 좀 참고를 하세요.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출결 점수에 대해서 산출 방식은 어떻게 된다든지, 그래서 이제 2단계에서 1단계 성적과 그 다음에 면접으로 해서 선발을 한다.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참고를 해서 보시고요. 그다음에 아까 그 과거의 어떤 그런 자소서를 봤지만 요거는 이제 그 외고의 자소서인데 주로 이제 외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떤 그런 그 스스로의 어떤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습해온 성향과 뭐 과정과 그래서 뭐 느꼈던 거, 그 다음에 어떤 그 입학 후 자기주도적으로 본인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어떤 그런 진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제 뭐 기술화라든지 아니면 뭐 인성, 뭐 나눔, 배려, 협력, 아니면 뭐 규칙 준수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개인의 어떤 경험 및 뭐 배우고 느낀 점.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내가 이제 그 중학교 때 해왔던 활동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뭔가 좀 기술을 하라는 얘기죠. 그러니까 뭐 했다의 어떤 그런 그 나열형이 아니라 뭘 했으면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걸 배우게 됐고 무엇을 느끼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술을 하라는 얘기입니다. 근데 이런 데의 글자 수들을 보면은 거의 다 뭐 천자인해라든지 띄어쓰기에서 천자인해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. 그거는 이제 그 대원외고 자기소개서의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. 그다음에 아까 그 외고 말고 어떤 그런 그 국제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국제고등학교, 국제계열의 고등학교는 뭐 고양국제고, 동탄국제고, 부산국제고, 서울국제, 세종국제고, 인천국제고, 청신국제고, 대구국제고 이렇게 총 몇 개죠?
예, 8개 학교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약간 좀 아까 그 외고와 그다음에 국제고에 아까 좀 그 비교를 해드렸죠.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국제고도 마찬가지로 외고랑 어떤 그런 선발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거의 다 비슷합니다. 예,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자기소개서의 그 항목이라든지 그것도 거의 뭐 외고나 국제고나 뭐 거의 비슷한 형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이제 그 자유형 이제 사립고가 있는데 그 자사고도 전국 단위하고 이제 지역이 있어요. 근데 이제 전국 단위는 그 전국에서 이제 학생을 선발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전 지역에서 이제 그 학교로 오는 거고, 그래서 이제 그 전국 자사고는 우리나라에 10군데가 있고요. 그다음에 지역 자사고는 그 학교가 있는 시도 거주하는 학생만 이제 선발을 하죠. 그러니까 뭐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뭐 경희고등학교를 포함해서 총 16개 학교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참고를 해서 보시고요. 그래서 그 우리가 전국 자사고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는 내신 성적과 출결로 1단계에서 이제 선발을 하고요.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과 면접. 근데 이제 지역 자사고. 근데 지역 자사고도요. 그 서울 지역에 있는 자사고하고 서울 이외의 자사고를 이제 봤을 때 보면 그 서울 지역은 1단계에서 내신과 무관하게 추첨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2단계에서 자소서와 생기부를 토대로 해서 면접을 보고요. 그러다 보니까는 약 대략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학교 내에서 한 30% 이내에 포함이 되는 그런 학생들이 이제 주로 이제 좀 지원을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다음에 서울 이외에 있는 자사고는 1단계에서 내신 성적과 출결, 2단계에서 면접을 봅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지역 자사고로 봤을 때 서울 지역과 서울 이외의 지역에 대한 그 어떤 그런 그 선발 기준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 꼭 참고를 하세요. 그래서 이제 그 자유형, 그러니까 전국 단위는 서울시에 뭐 하나고, 그 다음에 인천 하늘고, 뭐 외대부고, 민족사관고, 북일고, 뭐 광양제철고, 상산고, 뭐 김천고, 포항제철고, 현대청운고 이렇게 그 전국 단위의 자기 자사고등학교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가 뭐 서울 지역에 있는 학생이 지원해도 되고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이제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. 예, 그래서 지금도 이제 벌써 7시 48분이네요. 지겹지는 않으시죠? 괜찮으세요? 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하다가 보면은 아까 또 얘기했던 것처럼요. 뭐 혹시 뭐 그 특목이라든지 자사 그런 입시에 궁금한 거 있잖아요. 그러면은 좀 댓글을 이제 조금 달아주시면 제가 이렇게 그 내용을 얘기하면서 간간히 이제 약간 좀 서치를 해서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어요. 알았죠? 예, 그래서 그걸 좀 보시고요. 자,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면은 그 자사고 전국 단위의 이제 자사고가 어디에 있는지 요거를 이제 좀 지도상으로 좀 나타내 봤어요. 그래서 이제 서울, 인천, 그다음에 뭐 경기, 뭐 강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으니까 요거를 한번 좀 참고를 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그 선발 방식을 보면 아까도 본 것처럼 1단계에서의 어떤 그런 그 교과 성적, 그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인데요. 민족사관학교를 보면 그 2단계가 다른 학교와는 조금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게 2단계에서는 교과 서류 면접 체력 결과에 대한 종합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일반적인 어떤 뭐 다른 이제 그 자사고와 약간 좀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한번 좀 해보세요.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자사고를 이제 지원하려면 여기도 이제 뭐 후기고등학교가 되는데 여기는 이제 10월 달에 먼저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초안을 완성을 하고 그다음에 11월 달에 그 최종적으로 완료를 해줘야 됩니다. 그러면서 그 제출 서류 및 최종 확인을 한 다음에 12월 달에 서류를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맞는 그 실전 면접 연습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10월, 11월, 12월 이제 그렇게 좀 준비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 주세요. 네. 그다음에 그 전국 단위 이제 자사고, 예. 아마 그 요번 영재고 같은 경우도
아마 이제 그 5월 22일부터 그 원서 접수를 아마 시작을 할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재고의 이제 경쟁률이 어떻게 됐냐 하면은, 근데 어떻게 보면은, 약간 이제 그, 원래 영재고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내신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과거라든지 어떤 그런 쪽은 이제 그렇지만 영재는 거의 이제 자기가 받은 점수의 어떤 절대평가 형태로 이제 가다 보니까 영재는 약간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어쨌든 영재 학교에 대한 경쟁률은 거의 매년 비슷하거나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다.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의 경쟁률을 보게 되면요. 외대부고, 뭐 상상고, 북일고, 민사고, 뭐 광양 제철고가 있는데요. 뭐 21년, 22년, 23학년도 이렇게 봤을 때 약간 좀 그 경쟁률을 3개년도로 이제 조금 분석을 해봤으니까, 예, 그러니까 그 결과,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일반 전형입니다. 뭐 사회 전형이라든지 뭐 여러 사회 배려 전형이 아니라 순수하게 일반 전형으로만 한 거니까. 근데 아무래도 제일 높은 거는 외대부고가 아무래도 이제 조금 뭐 실적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좀 선호를 하고 있다.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그 전국 단위 자사고의 뭐 내신 가중치가 이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학기별 그 가중치가 높다라는 거 꼭 잊지 말아 주시고, 뭐 2학년 때 부족하면 3학년 때 열심히 더 최대한 하시면 됩니다. 아셨죠? 네. 자, 그리고 이제 그 서울 지역에 있는, 아까 또 이제 했던 것처럼 전국 단위가 아니라 광역 단위의 자사고인데, 지금은 약간 좀, 서울 지역에 있는 것만 약간 좀 다뤄보면요. 뭐,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경희고를 비롯해서 한 16개의 이제 그 자사고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, 그 다음에 뭐, 그 한 3년 전이라든지 2년 전, 뭐, 당장 작년에 이제 그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이제 그 전환 학교들 같은 경우는 뭐, 경문고, 한가람고, 숙문고, 동성고, 장원고, 이런 학교들이 자사고였다가 이제 일반고로 이제 전환한 이제 그런 예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봤을 때, 학교들의 어떤 뭐 소재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뭐 남학생이나 아니면 여학생이냐 공학이냐 이런 것들도 이제 보시면 되고요. 예, 그래서 좀 참고를 하세요. 그 다음에 아마 자료집은 아마 이게 끝나면은 그 강남인강 그 입시 설명의 그 란에 아마 뜨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마 그 자료를 다운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이제 그 서울의 자사고 중에서 뭐 휘문고등학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. 뭐 농구도 잘하고 뭐 이제 뭐 그런 학교인데 뭐 야구도 잘하고 그래서 이제 뭐 휘문고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울 지역에 있는 자사고는 성적 제한 없이 각 전형별 정원에 1.5배수를 추첨을 하고 2단계에서 면접을 한다고 그랬죠. 근데 만약에 그 인원수가 이제 그 만약에 뭐 한 뭐 100명을 뽑는다 그랬는데 그 인원이 그 충족을 못 한다. 그러면 그냥 전원 최종 합격을 시키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뭐 100%에서 120%뭐 한 1.2배 정도 된다라고 하면 뭐 면접을 생략 아니면은 이제 150% 이하인 경우에는 추첨 생략을 하고 뭐 면접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이상이 넘어가면은 1.5배수를 추첨을 한 다음에 면접을 봅니다. 이제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거는 주로 어떤 꿈과 끼, 인성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 충분히 좋은 자기소개서가 될 수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그 뭐 과고라든지 아니면 외고, 그 다음에 국제고, 그 다음에 자사고인데 자사고도 전국 단위 아니면 뭐 지역 조금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. 자, 그래서 만약에 그 우리 학생이 이제 그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이 된다.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금 그다음에 뭐 중학교 1학년도 마찬가지죠. 어쨌든 우리가 시간이 되면 이제 그 우리가 고등학교로
이해가 되시나요? 이해가 되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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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. 예. 들을 한번 조금 그 어떤 질문방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한번 이제 그런 분들은 1577에 910
강남인강 홈페이지 또는 강남인강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기와 설명의 자료를 다운받을 수가